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감의 정석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100선 기준으로 이렇게 끊어주셨잖아요. 2550에서 저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지수를 보면서 얘기를 나눴었고 2400, 2350은 생각 안 했는데 금방 뚫었고 이제는 2250은 얘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지수가 2300선을 이탈하면서 그러면 다음은 거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오늘 장 보셨어요? 사야 돼요. 이게 결론이고. 네. 그게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던 이 전략을 잘 한번 좀 복기를 해보시면 2550은 지지하고 저항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지면 그죠? 2450 이 자리까지는 제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기서 공략을 하되 100포인트씩 끊어서 보자. 그래서 2450에서 100포인트 빠지면은 2350이고 그다음에 2350에서 또 100포인트를 빼버리면 225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2250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알 수 있는 건데 2450 이하 요 부근에서는 우리가 이제 급락이 나왔었을 때 저는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분할 매수를 좀 해야 되는데 요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분할 매수를 할 때 제가 10의 자금이 있으면 이 10의 자금을 다 투입하는 게 아니라 한 3을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좀 지나가면은 또 한 2를 투입하고 또 3을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나눠서 슬라이드 쓸듯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추이를 봐야 되는데 이 추이를 어떤 걸 기준으로 볼 거냐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제시해 드린 게 반대 매매하고 신용 청산 규모를 3조로 제시를 해 드렸었어요. 이게 수학의 공식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폭락된 다음에 반등이 나왔던 이런 것들을 제가 08년도부터 추적을 좀 한번 해보니까 이 항아리에 제가 비유하면서 이 신용이나 반대 매매가 점점 청산되면은 항아리에 이제 매도 물량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반대 매매가 진행되는 게 신용 청산 물량이 진행되는 게 속도가 느리면 우린 추가 매수도 또는 신규 매수도 천천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 물량이 정리가 덜 됐으니까. 그러면은 좀 확인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좀 나중에 급등이 나온 다음에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간에 다 현금 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종합주가지수가 2650에서 2350까지 이 대폭락이 거의 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떨어졌는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현금을 들고서 기다린 것도 엄청난 실력인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뭐 50포인트 급등 나왔던 적도 있고요. 종목 같은 경우도 뭐 10%씩 반등 나온 적도 수두룩하고 꼬리 달고 바로 돌아설 것 같아서 바로 치고 갈 것 같았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많이 당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당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좀 기준으로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게 이제 신용하고 반대 매매 추였잖아요. 그래서 이 도표를 되게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4월 4일 지난주 금요일 보시면 신용 물량 청산이 끝났어요. 요 금액이 얼마 정도 됐냐면은 지금 1.3조에서 청산되고 멈췄다는 얘기예요. 지난주 금요일 이후. 그럼 지난주 금요일 4월 4일이면 얼마가 되냐면은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2438, 이 정도죠. 2450을 기준으로. 그러면 사람이 이런 구간에서 다 지른다고. 다 질러요. 왜냐면은, 종합주가지수 2600에서 2600, 저 구간에, 현금을 만드세요. 현금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에 2450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2달 넘게 했기 때문에, 야, 그럼 저 자리도 분명히 저점일 거야. 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그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저점이 아니라고. 알 수가 없다고. 싸다의 기준은 되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당하지 않으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 반대매매나 신용청산 물량들이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관세와 관련돼서 중국의 이 강력 보복 조치가 있었습니다. 정면 충돌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트럼프 지금 내각에서도 이거와 관련돼서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이 급락도 있었고, 또 애플, 아이폰이 300만 원 넘어간다는 얘기도 지금 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관세가 발효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수출하는 이 나라로서는 굉장히 앞으로 사업을 하기에 어려울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좀 생겼고요.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고환율이잖아요. 1,480원. 1,300원 본 지가 이제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어느덧 1,480원 이게 지금 익숙해져 버렸다고.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 10년물 이 금리 같은 경우도 3.86%에서 지금 4.34%까지 폭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지금 혼란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해외 시장이 이런 등락과 이런 변수들이 많이 나오면 이걸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가나 했는데 그 다음에 급락 나와서 그러면 안 되나? 이런 거를 두세 번 반복하잖아요. 맞추려고 하는데 또 틀리고 이번엔 저점이겠지 한번 투입해볼까? 또 틀리고 이런 거 여러분 두세 번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좌절하게 되어 있어요. 공부를 하더라도 주식 투자에서 이게 안 먹히는 거구나. 좌절하게 되어 있다고. 사람의 심리가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몰라 다 던지고 그때부터 폭등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요 심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개인 투자가들의 최악의 어떤 이 심리 상태의 일가를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때가 제일 힘들더라. 그런 신호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투자 주체들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현재 10,000원짜리 이 주식을 10,000원짜리 만 원에 사서 12,000원으로 지금 20%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유동장세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 10,000원짜리를 일부러 6,000원까지 빼는 거예요. 투자 주체들이. 일부러 빼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과 관련된 디스카운트 요인들도 있고 수출에 대한 디스카운트도 있고. 근데 적정 주가는 예를 들어서 8,000원인 거예요. 8,000원. 이해돼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8,000원까지 빨아들이면 적정 주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부러 6,000원까지 빼는 거예요. 그럼 6,000원에서 8,000원만 올라가더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익이 또 2,000원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정 주가가 8,000원이면 일부러 가격을 다운시키게끔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실수를 개인 투자가들이 하게끔 만든다고. 그 상황을 만든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흐름이 하루 이틀 만에 만들겠습니까? 이 방송에서 제가 토마토 투자자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마감의 정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국으로 보면은 굉장히 작은 조직 지열이란 말이 굉장히 작잖아요. 다른 방송 얼마나 많아요. 제 방송 보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조회수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 얼마나 많은 이 다수를 선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완전히 선동당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작년도 미국장이 답이다 해가지고 다 엔비디아는 테슬라 다 작년 고점에 밀렸지 않습니까? 고점에서 다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국장 버리고 그때부터 우리나라 시장 올라갔죠. 해외 시장에 폭락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선동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선동을 투자 주체들이 하려면 우리가 그 사람들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서 그다음에 상황으로서 투자가들의 심리를 망가뜨리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야 돈을 벌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식 사고 팔 때 매매가 끝나야지 수수료 수익이 생기죠. 내가 주식 가지고 있는데 물려있어. 그러면 증권사들 돈 벌어요? 돈 못 벌죠? 강제 청산돼야 된다. 난 팔기 싫은데 강제 청산 당해야 된다고. 완전히 장기 투자할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정말 목숨줄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시장이 너무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 빠지면 안 죽어. 이것도 이것도 얘기해 준다면 돈은 이기적이야,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아니야. 쉽게 알 수 있어. 그 사람은 이기적으로 행동할 거예요. 그죠? 네, 이기적으로 행동할 거야. 그 다음에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돈 되게끔 시장 상황을 만들 거예요. 자기들 먼저 살아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나라 인구 생각, 자기들 먼저 살아야 되니까 그게 머리 꼭대기에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든 주식을 살리는 조치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는 늦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보는 거예요? 이 돈은 우리보다 정보가 빠를 거다. 먼저 알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돈이
어떻게 하면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이닉스가 올해 뭐 3조 벌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삼성전자 뭐 10조 이렇게 벌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 2019년도 밸류보다는 높아야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투매가 나오는 구간은 매수가 맞는 거예요. 근데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 전략적으로 하는데 그럼 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어제랑 똑같아. 어제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 기준이 안 바뀌었어요. 어제의 기준은 똑같은 거야. 2350에 제가 선 그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밑에서는 매수인데 뭘 했나? 방산주하고 바이오하고 그다음에 조선주 얘네들부터 자금을 끌고 와야 된다. 기억납니까? 어제 한 거야, 여러분. 그죠? 자, 2350에서는 방산주하고 조선주하고 바이오가 자금이 끌고 와야지 돌릴 수 있다고 했죠. 걔네들부터 자금이 들어. 그럼 거기다 1차 투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쉽죠? 자, 그 다음, 요 구간에서 매수 유동성이 커져서 2450을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반도체나 배터리나,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이런 순서대로 자금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현금 투입을 점점 높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시장이 혼란스럽거리면 다 치워! 돈 안 돼. 그거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 돈은 이기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 여러분들도 스스로 지켜야지. 그죠? 돈은 이기적으로 움직여.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그 포인트만 인지하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이야기해드린 2350은 매수야. 방산, 조선주, 그 다음에 바이오를 잘 봐요. 여기서 자금을 키우면 서서히 늘려. 안 키워? 그럼 좀 천천히 해요. 그러면 또 100포인트 빼. 2250. 하지만 이곳은 꼬리 달겠구나. 요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붙는 순서 이야기해드렸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이런 식으로 붙으면서 트럼프 2.0가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구간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리는 이 투자 기준 잘 활용하셔서 성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